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서 AI 위주에서 가치주로의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어제는 또 기술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FOMC 이후에 그리고 또 동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첫 거래일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지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간 종목들 체크해 보신다면 우선 SK하이닉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갔지만 어제는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따라서 하락 마감이 나왔고 SK스퀘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운임 상승 관련해서 해운주들 쉽게 찾아볼 수 있겠고 또 재건축 관련해서 건설주들도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봐야겠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자산주 이런 쪽과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일자에 있었던 그 오라클의 실적 그리고 브로드컴의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이 조금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게 SK하이닉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기아에 대한 매수가 나타났고요. 기관은 이수페타시스, LG에너지솔루션, LGCNS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은 이번 그 투자 경고 전날에 가장 강하게 매수, SK하이닉스를 한 7천억 넘게 매수를 한 것이 올해 두 번째거든요. 그게 이제 9월 달에 있었을 때 7,700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한 7,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ADR 반행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을 도와주기, 수급을 쏟아붓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 제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전일이죠.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자금에 대한 유입을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경고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해서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다음 주 정도까지 지나가면 60일선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격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그런 위치까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럭키세븐 같은 경우는 8월 28일 날부터 안내를 드렸던 그 SK하이닉스인데 신고가 이후에 조정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이후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하면서 77만 원 기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새롭게 아니 이전의 대장이 수급을 빨아들이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드렸던 게 11월 14일 정도 구간에서 안내를 드린 상황이에요. 전일자 목표 가격에 거의 근접한 15만 6천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났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MLB 시장에 대한 쇼티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수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반도체 업종 중에 대장은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또는 이수페타시스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저는 목표 가격 16만 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9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반도체 중 탑픽.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이쁘게 11선, 21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추가 상승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사실 어제는 코스닥 시총상위주 10개 종목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이들 간에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흐름이었는데 2차 전지 지구 바이오 쭉 올라가고 바이오 쭉 올라가면 2차 전지 내리고 약간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 마무리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코스닥에서 어디 볼까요? 이번 주는 바이오 섹터냐, 2차 전지냐, 코스닥에서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ABL 바이오 쪽에서에 대한 자금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한번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2차 전지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확대, 이쪽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는 로보티즈에 대한 매수 강도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가시화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3세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양산에 대한 준비, 마무리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 그를 통해서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품에 대한 수급과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확대되겠죠.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가장 중점적으로 쥐고 있는 것이 AI5 칩과 AI6 칩에 대한 니즈,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스페이스 X 등에 대한 이 일괄적인 흐름 자체가 첨단 산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 이 세 가지 산업의 성장 모멘텀에 다시 한번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 안에서는 로보티즈가 대장의 흐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3월 달에 안내드렸던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버거가 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8월 달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또 한 번은 11월 중하순 정도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에 대한 글로벌 탑티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이후에 휴머노이드 양산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점은 이 로보티즈도 양산을 대비하는 공장 증설, 한마디로 캐파에 대한 증설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12월 달에 들어와서 32만 원, 30만 원 돌파가 나타났어요. 전일자 다시 한번 30만 원 안착이 나타났는데 저는 충분히 35만 원 목표가까지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납품 기대감까지 높아진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밸류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지나가고 있는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다음으로는 35만 원까지 올려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 클로봇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목 점검 받아볼 것은 RFHIC 볼 수 있겠는데 4분기에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다시 올라오면서 3만 원대입니다. 어제 종가에서는 2%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지만 그래도 이 차트를 길게 본다면 위원님께서 안내해 주시고부터 11월 21일 후부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추가 전략 있을까요? 네, 통신 장비에 대한 니즈, 특히 이제 주파수 경매에서 FCC가 권한을 다시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바로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이제 RFHIC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역대급
실적, 한마디로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키아와의 협약을 통해서 RFHIC는 이번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는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안내 드리면 사실 10월 말에 안내 드렸을 때는 추가 상승, 이제 고점을 완전히 뚫고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11월 달에 들어와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11월 21일 날 다시 한번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안내를 드렸고요. 그 구간에서 다시 21선과 장기평선, 중기평선을 돌파하면서 정배열 구간까지 진입을 해놓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통신 장비의 대장격인 친구의 상승력, 저는 35,000원 돌파는 충분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만원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FHIC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으로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 AI 서버에 대한 수혜 정말 많이 받아가고 있는 삼성전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또 1조 원가량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더 업사이드 열어놓고 봐도 되는 건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차트가 받쳐주는 흐름 나타내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전기는 올해 한 8월 달 정도에 안내를 드리면서 20만 원 돌파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30만 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 8월 달, 특히 9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의 상승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구간이 바로 AI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었던 상황이죠. 11월 달 조정 나왔을 때 11월 6일 날, 그리고 11월 25일 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안내를 드렸어요. 그 구간에서부터 상승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장주, 우량주들이 20선이라든지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구간, 한마디로 눌림목이라고 하는 이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는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MLCC에 이어서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의 액추에이터 시장까지의 확대, 여러 가지 산업의 이제 첨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진출력을 확대한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제가 11월 25일 날 안내 드렸을 때 29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들어와서 28만 3천 원 찍은 구간에서 살짝 눌리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저는 목표가 32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삼성전기 언급해 주셨고요. 32만 원 목표 주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클로봇 볼 수 있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신고가 경신 나왔고 여전히 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만 1,400원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로봇과 바이오주의 시소 게임 안에서 로봇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 로봇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이 그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 시메스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신고가라든지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짜드린다라는 그 점. 자, 클로봇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제가 9월 3일 날 첫 번째로 다시 한번 하반기 추천을 드리면서 상승이 나타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안내를 드렸던 클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후에 45,000원 목표 가격을 돌파한 이후 11월 달 조정이 나올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클로봇을 11월 24, 25, 27, 28 계속해서 그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되는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안내 드렸습니다. 이후 목표가 달성 및 재진입에 대한 안내까지 드렸죠. 저점에서부터 눌림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상방이 열려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욕심을 낼 것이냐, 어디에서 욕심을 버리고 대응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시장은 언제 매도가 나오거나 언제 눌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클로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소통 창구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 2차 목표가 52,000원 돌파가 나타난 구간에서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드라이브가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사 충분히 59,0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하면서 유지하겠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는 5일선 지지 받으면서 59,0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삼현 목표 주가 55,000원 상향 조정 적어 주셨고, 삼성전기와 RFHIC는 오늘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적어 주셨고요. STI 12월 1일에 언급해 주셨는데 다음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궁금한데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이솔루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통신에 대한 니즈, AI의 그 기대감이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 이제는 광통신에 대한 니즈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동사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망 모듈,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 모듈 관련된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AI 서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CPO라고 하는 것으로 이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기술적 성장에 대한 매력도, 여기에 지금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장비 발주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지금 통신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는 이 로드맵을 확대를 하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침투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9월 달부터 상승을 했던 종목이 조정과 눌림목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전일자에 대한 상승이 거래량을 소폭 동반하면서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전 고점을 뚫은 구간에서 저는 이 구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매매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전 고점, 그리고 전 고점을 뚫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잡으면서 60선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오이솔루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자산주가 더 강할까? 아니면은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이 더 강할까? 여러 개의 그 다방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자산주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점을 뚫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무거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적인 관점으로도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일시멘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건축 관련해서 뭐 동양고속, 뭐 천일고속 이런 고속버스 종목들의 상승, 이것이 이제 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롯데칠성이라든지 샘피어 시멘트라든지 뭐 하림지주라든지 국내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 정책적인 재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니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기에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SOC에 대한 성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바로 레미콘 출하량, 시멘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2만 원 정도 구간에서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고점을 뚫는 구간은 상당히 매력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22,000원 정도 라인, 그리고 22,000원이 돌파 나오는 구간에서는 23,000원 라인까지 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18,800원, 20선과 60선 지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한일시멘트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2,500원, 손절 라인은 아래 하단 적혀있는 18,8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